자, 오늘 잘했어요. 화음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오늘 시험 본 거는 이름을 봤어. 황산 나트륨. 그러면 나트륨과 황산이온이 들어있다는 걸 눈으로 금방 알 수 있죠. 아, 그런데 거기 22번부터 애들 이름을 봐봐. 이름이 찐따야. 졸라 짧아. 황산, 질산, 염산, 풍산. 뭐야 이거? 양이온과 음이온을 찾아냈더니 뭔가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럼 이 얘기는 바로 뭐니? 얘네들은요, 뭔가를 생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네들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니? 뭐뭐뭐 산으로 끝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친숙하지 않아요? 황산, 염산. 어떠구나? 들어봤어요? 네. 염산 어디서 들어봤어? 염산 그거 무슨 불꽃 반응 실험할 때 묽은 염산에 막 이런 거. 오, 굿! 그 불꽃 반응 실험할 때 그거 붙였더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닦아가지고 쓰는 거. 좋아요. 맞아요. 그럼 그 염산 손에 막 닿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산 좀 안 좋은 거야. 위험한 거예요. 그럼 뭐뭐뭐 산으로 끝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자, 엄청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럼 뭐뭐뭐 산으로 끝나는 물질은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양이온을 생략했어요. 안 읽어줬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똑같은 걸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양이온으로 뭐를 갖고 있니? H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뭐야? 아니, 산이구나, 산. 그럼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거? 산과 염기할 때 산인가? 당근이죠. 우리 앞에서 염기 아직 안 배웠다. 에이씨. 여러분, 산은 무슨 맛이 난다고 알고 있어요? 신맛. 그럼요. 염기는요? 쓴맛. 오, 굿. 염기는 쓴맛이죠. 이런. 지금 성주 발음 봐. 뭐 저런 걸 어떻게 알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 성주야. 저 새끼 배운 기억 안 나. 그럼요. 지금 여기는요. 산은 신맛이라고 염기는 쓴맛이라는데 이렇게 하고 배우고 끝나는 건 초등학교 5학년 과정. 그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잖아? 도대체 신맛은 어떤 물질 때문일까? 혓바닥을 아이셔 하고 찌르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바로 신맛을 느끼는 것은 H 플러스가 우리 혀에 있는 미세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아마 그럼 염기의 쓴맛은요? OH 마이너스 이온. 오늘 엄청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 앞에 수산화 이건 염기입니다. 그런데 산은 산, 염산, 황산 이런 것들은 읽어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요 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뭐뭐뭐 산으로 끝나는 거는 H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읽을 때 생략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황산이야. 그럼 황산은 H 플러스 산으로 끝났죠? 이거와 황산 이온이 들어간 거야. 자, 황산은 H 플러스랑 어떤 이온이 들어갔다고요? 황산 이온이. 그러면 질산은 또 똑같이 해볼까요? 산으로 끝났으니까 H 플러스와 어떤 이온이? 질산 이온이. 오케이. 그러면 사이다에 들어있는 탄산은 당연히 산으로 끝났으니까 H 플러스와 탄산 이온이. 어머, 졸라 쉬운걸? 그러면 너네들 처음 들어보는 산일 수 있어. 붕산. 그럼 얘는 H 플러스와 어떤 이온이? 붕산 이온이. 인산. 이런 것들 처음 들어보나요? H 플러스와 어떤 이온이 들어간 거야? 인산 이온이. 그렇지. 뽀뽀 3번 이온. 그 염산도 있나요? 당근이죠. 염산 얼마나 친숙해. 염산도 당연히 산으로 끝났으니까 H 플러스죠. 그런데 염산 이온은 외운 적이 없네. 대신 염화 이온을 배웠죠.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자, 황산의 화학식이 뭐니? H 플러스랑 SO4 E 마이너스니까. 자, 황산의 화학식은 뭔가요? H
SO4. 그러니까 H 플러스 2개. 됐죠요? 네. 연창아, 그럼 질산화학식은 뭐예요? 오케이. 아, 이거 영어 한글? HNO3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어머. 질산화학식 이거구나. 너는 질산 테러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아, 황산 테러, 염산 테러. 네. 아, 염산 테러 들어봤어요? 염산 테러보다 더 심각한 건 질산 테러. 이거 황산 테러가 거의 미치죠. 그럼 얘네들은 왜 테러에 쓰이니? 강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피부에 닿았다. 피부 회복 불가능.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떻게 막 중화발을 시켜갖고 염기를 없애나? 그러면 불가능. 얘는 한번 손상되면 끝. 어이구 위험한 거래? 그때 질산은 HNO3.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는 막 아무 그런 위험한 거 없는 것처럼 배운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사이다에 들어있는 탄산은 성주야. 사이다 탄산 어떻게 써? H2CO3. 그죠? 그러니까 H2개 필요하죠. 호근아 붕산 어떻게 써? 붕산. H3PO3. 그렇죠. 그럼 여기 3H 플러스. 그 다음에 동호야 인산 어떻게 써? H3PO4. 그렇지. 어머. 승우야. 염산 어떻게 써? 자, 엄마가 뭐라 했어? HCl. 그렇지. 엄마 잘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 아니, 거기 산돌이 아세트산. 에이그. 그럼 이것도 어때요? 산으로 끝났으니까 H 플러스랑 아세트산 이온이 결합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까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은 양이온을 앞에다 썼죠. 그런데 요 아세트산 이온이 들어가는 것만 요것만 이온을 먼저 씁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라고 하는 걸 찾잖아요. 그럼 얘는 CH3COOH 이게 바로 우리 아세트산 식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H가 원래 실제 구조상 O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O 옆에 붙어 있는 애를 떼다가 앞에다 쓸 필요는 없겠죠. 오케이? 이건 마치 신발 이렇게 발에 신고 다녀야 되는데 신발 떼다가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꼴이란 말이죠. 야야 넌 거기 있어.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어머. 그러면 아세트산 이온이 들어가는 것만 음이온을 앞에다 쓰는 거구나. 사실 나중에 대학 가잖아요. 이거 앞에다 쓰나 뒤에다 쓰나 누구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은 기본을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신경을 씁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뭐뭐 산자로 끝나는 건 이랬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9번부터는요. 이게 말이 좀 완전히 번역해버린 거야.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런 화학식의 이온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번역해버리니?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에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이름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버린 거야. 우린 더 어렵죠. 그런데 거기도 뭔가 규칙성이 있습니다. 와, 29번에 보니까 석회수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숫자로 끝났잖아. 그냥 이런 것들은 숫자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석회수는 번역한 거잖아. 우리말로 번역하기 전에 화학적 이름은 바로 뭐니? 수산화 칼슘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30번에 암모니아수 나왔잖아요. 그럼 암모니아수도 숫자로 끝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뭐로 시작할까요? 수산화, 암모늄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엄마,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숫자는 물에 녹은 수용액, 암모니아도 이것도 수용액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써볼까? 아니 근데 여기는 석회 봐봐. 석회? 졸라 많이 들었죠? 석회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석회수 말고 뭐 있어? 석회암. 그럼요. 석회자
석가 들어가잖아요. 다 똑같은 이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석회라는 말은 난 칼슘 이온을 갖고 있어.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어머. 석회 질비료.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이온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칼슘 이온. 석회암 뭐가 들어가 있다고? 칼슘 이온. 석회수 칼슘 이온. 그러니까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 석회수야. 그럼 너네들이 이제 석회수를 어떻게 쓸 줄 알아야 돼? CaOH2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오늘 석회수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석회수에 땡땡땡땡을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상한. 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 뭘 쓴다는 거야? 석회수. 오케이? 그럼 이거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야.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는 건 거기에 하얀색 앙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암모니아스는요. 이름 보면 졸라 쉽죠? 수산화 암모늄. 그러니까 NH4OH. 되게 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31번 봐봐. 뭐야 이 새끼는. 막 이상한 영어가 막 나와있죠. 에탄올. 그런데 겁나 친숙하지 않아요? 에탄올. 그런데 여러분 에탄올 하면 또 떠오르는 알코올 또 있지 않아요? 메탄올. 그럼요. 그러면 에탄올하고 메탄올만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만 프로판올도 있어요. 부탄올도 있어요. 자, 처음 들어봤죠? 자, 여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일단 먼저 써볼까요? 에탄올은 C2H5OH예요. 성주 지금 실성했어. 자, 성주야, C2H5OH 5번 말해봐. C2H5OH 다 시킬 거야. H5OH, C2H5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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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H5OH. 현청 해봐. C2H5OH. 파이브. 아. C2H5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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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H5OH. 동우야 5번. C2H5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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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H5OH. 호나 많이 들었지? 네. 자, 5번. C2H5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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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H5OH. 승우야! 5번! 하는 소리 들려? 네, 들립니다. 좋아. 좋아. 자, 성주야, 다시. C2H5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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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H5OH. 자, 혹시 막 조금 다 시켰는데 모르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를 공부하고 넘어갈 거니? 그리스어의 숫자를 공부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와! 영어로 1부터 10까지 다 알아볼라. 1, 2, 3, 4 다 알죠? 다인밖에 없고. 오, 자, 그럼 이제 그거를 그리스어로 한번 해볼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스어가 나옵니다. 화학에서는 그리스어의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어로 1은 뭐라고 하는 거니? METHA로 시작하잖아요. 메타. 이거는 무언가가 다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메탄올 이렇게 있죠. 그럼 메탄올 얘는요. 탄소가 하나가 있을 때 메탄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탄소가 2개가 있어. 오? C2? 에싸. 그렇지. ETHA, 에사. 자, 탄소가 3개 있어. 프로파. 오. 혹시 여러분 들어갔는데? 프로페인 가스, 프로판가스, 프로페인 가스.
콩글리시 프로판, 영어 프로페인. 또 있어. 자, 4. 이거 다 외울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비유타. 그럼 이런 거 들어봤나요? B-U-T-A-N-E. 부탄가스. 굿. 뷰테인. 근데 그러면 이제 부탄 안 돼? 노노노. 뷰테인. 그러면 뷰테인 가스가 하는 거예요? 부탄가스가 하는 거예요? 뷰테인. 쌤. 그래서 아빠가 부탄이라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비춰줘야 돼? 노노노. 뷰테인. 뷰테인. 오케이. 네. 아버님들은 다 부탄가스라고 하죠. 프로판가스. 노노노. 프로페인. 그럼 너네 봐봐. 오 맞죠. M-E-T-H-A-N-E. 메탄. 메탄. 이제 메탄 노노노. 메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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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그럼 메탄 어디서 들어봤어? 메탄가스가 들어. 그렇지. 이제 노노노. 메테인. 메테인 가스. 엄청 중요한 거야, 화학에서. 자, 5는 너네 다 아는 단어다. 펜타. 그렇지. 맞아. 펜타. 자, 펜타가 들어간 영어 단어. 제일 쉬운 펜타곤. 거야. 그렇지. 펜타곤. 육각형. 오각형. 그럼 육각형 영어로 뭐야? 헥사. 그렇지. 헥사. 7은 애들이 잘 모르더라. 헵타. 뭐야지? 헵타. HPTA. 그 다음 8은 이제 알아야 돼. 옥타. 그렇지. 옥토퍼스. 몰라요. 옥타곤. 옥토버. 옥타브. 옥타. 옥타놀도 있어요? 옥타. 펜타놀이 있게. 당연하죠. 다 있죠. 어?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뷰탄올, 펜탄올, 헥산올, 헵탄올, 옥탄올 다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체리스한 게 이거 두 개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 봐. 메탄가스 알죠? 네. 부탄가스 알죠? 너네 펜테인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펜탄. 펜테인 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알고 있는 줄 알아? 석유. 어? 석유에는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친숙한 건지 알 수 있겠죠. 이름을 몰랐을 뿐인 거야. 자, 그럼 여기 9. 누나. 그렇지. 노나. 10년 한 단어로 뭐라 그래? 데케이. decade, 10 years. 이거 그리스 데카에서 온 단어예요. 자? 디셈버랑 관련이. 당연하죠.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 그런데 10월, 11월, 12월이죠. 자, 그리스 신화 아시는 분? 예전에 신들에게 야, 일찍 오는 신에게 월 1월, 그 다음 2월 부여할 거야. 빨리 와.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인가? 걔가 8번째 딱 도착한 거야. 9번째, 10번째 딱 도착했어. 아니 그런데 중간에 주운하고 줄라이가 새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원래 8월이어야 되는데 둘이서 새치기 해가지고 2개씩 밀려났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애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인 거야.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 까먹지 마. 네. 옥타, 노나, 데카. 오케이?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4개예요. 메탈타, 프로파, 비우타. 오케이? 와, 그럼 갑자기 자 다시 에탄올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에탄올은 왜 C가 2개일까? 그리스어로 에타가 탄소가 몇 개짜리? 2개짜리. 자, 또 한번 해볼까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 메테인이죠. 그럼 메타니까 C가 하나죠? 네. 그러면 메테인은 H가 4개 붙어 있습니다. 자, 프로파니까 C가 3개죠? 그럼 H가 몇 개 붙어 있냐면 8개. 네. 자, 비우타니까 C가 4개죠? H가 10개 붙어 있어요. 아. 그럼 찾아봐. C가 2개면 H가 몇 개 붙을까요? 6개. 자, 그런데 말 끝에 전미사가 다 똑같죠? 그럼 여기 이름. 그렇지. 에테인. 어? 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붙여볼까요? 펜타에다가 전미사 AN이 붙이면 펜테인이죠? 네. 그럼 C가 5개, H가 몇 개겠어요? 12개. 그렇지. 석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옥탄인데요. 옥테인입니다. 네. 그러면 옥테인을 콩길로 실하면 뭐야? 옥탄.
그래서 좋은 기름일수록 옥탄가가 높다라고 합니다. 아빠들은 다 알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라고 하죠.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어머, 그러면 그 옥탄이라고 하는 것을 콩그리시 넣어 이제 옥테인. 그럼 옥테인은 C가 8개. C8, H 18? 굿자. 뭔가 규칙성 있죠. 자, 말 끝에 AN으로 끝나는 이런 화학 물질의 이름은요. 탄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붙은 애는 전부 다 En 플러스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테인의 화학 시간 까먹겠죠. 메타, C가 하나니까 1, En 더하기 1 하면 En 더하기 2 하면 CH4. 프로페인, C가 3개니까 2배 더하기 2 하면 C3H8. 오케이? 중요한 거요? 네. 엄청 중요한 거요? 성자 미치지 말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뜬금없이 왜 하니, 여러분?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부타놀, 펜타놀 다 있다고 그랬죠? 전미사가 올로 다 똑같죠?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니? 에테인에다가 2 빼고 OL 붙은 거잖아요. 네. 자, 여기에요. H 하나 빼고 OH 붙습니다. 오. 그럼 다 올이라고 읽어요. 오. 자, 그럼 얘 한번 해볼까? 메탄올 화학식 쓸 수 있죠? 어떻게 한다고? CH3OH. 3OH. 이게 메탄올. 마시면 죽는 거. 네? 에탄올은 소주. 네. 그렇지. 한 차이죠. 근데 마시면 죽고 마시면 해롱걸입니다. 이거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럼 이것도 프로판올도 마찬가지죠. H 하나 빼고 OH. 다 마찬가지야. 물론 우리는 요거 2개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이 왜 이따위로 생겼냐. 모든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 뒤에 OH가 붙습니다. 쟤는 엄청 중요한 게 나와요. 에탄올, 내가 C2H5OH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 이거 쓸 거야. 화살표, 우리는 이제까지 다 이온화 시켰죠. 이온화, 다음 시간에 안됨까지 쓰셔야 돼요. 이온화 안됨. 만약 얘가 이온화가 됐다면 올이 아니라 수산화였겠죠. 오케이? 수산화 거치기는 이온화가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얼 이렇게 읽었어. 왜냐면 형태가 똑같잖아. 얘도 OH, 얘도 OH잖아. 네. 근데 이온화가 되면 수산화, 안 되면 올. 에탄올 C2H5OH가 된 이유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오케이? 와, 이온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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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화 안됨, 이온화 안됨 중요한 거야. 이온화 안됨. 그 다음에 32번 포도당 나왔죠? 와우! 자, 포도당, 사탕 이런 거 옛날에 문방구에서 먹어본 적 없나요? 불량식품. 아, 불량식품이죠. 아, 너네 성모초등학교 나왔다 그랬죠? 성모초등학교는 불량품을 파는 문방구가 없죠? 그 앞에? 아, 거기 병원밖에 없죠? 자, 포도당. 그럼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자, 에탄올 봐. C와 H와 O로 이루어져 있죠. 탄수화물 CHO로 이루어져 있죠. 지방 CHO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 언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단백질 CHO에다가 N까지 들어갑니다. 자, 포도당 탄수화물입니다. C와 H와 O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외우고 묶어서 외울 거야. 6, 12, 6. 6의 배수. 자, 왜 CHO 순서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알파벳 순서입니다. 되게 많을 때는 되게 단순해요. 이건 OH는 얘는 알코올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순서를 쭉 쓸 때는 알파벳 순서예요. 이게 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양이온, 음이올 땐 양이온을 먼저 썼잖아. 이건 양이온, 음이올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알파벳으로. 오케이? 6, 12, 6. 6, 12, 6. 오케이? 네. 되게 쉽다. 여기도 들어갑니다. 이온화 안됨.
그 다음에 어머 아까운 거다 석회암. 석회자로 번역한 거에는 칼슘 이온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석회암은 도대체 뭐니? 일단 한번 써볼까요? 석회암은 칼슘이 들어간 CO3 겁나 친숙하죠. 탄산, 칼슘. 그런데 중1과정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바닷속에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죠. 얘네들이 땅속 깊은 곳에 가서 뜨거워 녹았다가 다시 굳었죠. 석회암의 변성암을 뭐라고 하죠? 대리형. 오케이. 내가 그런 것도 모르면 돌석자 돌대가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리암도 화학 성분은 뭐라고요? CaCO3. 오케이? 그러니까 석회암, 대리암은 둘 다 염산을 떨어뜨리면 뽀글뽀글 기포 발생. 배운 거 기억나죠? 네. 오그다 기억나죠? 기억 안 나 이 새끼. 아 근데 진짜. 자 그러면 석회암, 대리암 둘 다 뭐라고요? 탄산, 칼슘.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동그란 거 집에서 많이 엄마가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계란. 껍데기? 그럼요. 계란 껍데기 역시 탄산, 칼슘. 또 조개잡이 같죠? 조개 껍데기도 탄산, 칼슘. 조개 안에 들어있는 동그랗고 예쁘네 진주. 원래 사실 걔는 안 동그랗다며? 야도 탄산, 칼슘.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 아니 생긴 게 다 달라. 그건 바로 뭐니? 탄산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다른 것도 들어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커먼 센스입니다. 석회암, 탄산칼슘. 이거는 화학적 지식. 됐어요? 그러니까 너네 봐봐. 계란 껍데기, 조개, 진주 전부 다 산성물질이 닿으면 애들이 녹아요. 녹아버리죠. 식초에다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 하잖아. 계란 덩어리 이만한 거 통째로 식초에다 넣고 하루 저녁 지났어. 껍데기 다 녹아가지고 말랑말랑한 안에 그 껍질 있잖아. 그것만 남는 거 해봤어 안 해봤어?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어디서 봤는지. 영상으로 보기만 아니 원래 성모는 그런 거 실험 많이 하는 학교 아니야? 그런 건 안 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거 달걀 같은 거는 또 써볼 수도 있어. 아 지랄하네 지랄. 식초 넣어도 안 썩거든? 그럼 그리고 하루 만에 썩는 달걀이 어딨어. 이런 거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거 계란이만 말랑말랑해지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괜찮아 거기서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온의 색깔. 이건 또 뭐지? 여러분 우리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염화나트륨은 화학식이 뭐였나요? 오늘 시험 뭔가 잘 먼저 나온 거? 그렇지. 자 이제 엄청 중요한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친구들이 야 나 NaCl 솔리드 집에 졸라 많아. 갑자기 솔리드 나왔어요. 솔리드. 또 영어 공부 좀 하고 넘어가야겠네. 솔리드 무슨 뜻이야? 고체. 그렇지. 그럼 액체가 영어로 뭐야? 리퀴드. 그렇지. 리퀴드. 그러면 기체는 영어로 뭐야? 그렇지. 가스. 그런데 소금을 물에다가 녹일 거야.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소금물. 그럼 우리는 소금물도 역시 소금이 들어가 있죠. 그럼 뒤에다가 소금물이라는 걸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물에 녹은 걸 뭐라고 그래? 수용액. 수용액은 뭐라고 써야 돼? 너는 사실 다 아는 단어인데. 바닷가에 가서 신는 신발 이름이 뭐야? 아쿠아리움. 그렇지. 아쿠아. 수족관 이름이 뭐야? 영어로 수족관 영어. 아쿠아리움. 바로 아쿠아. 물에 녹은 수용액. 그래서 여기 아쿠오스인데 그냥 나는 아쿠아만 쓸게요. 접두사로.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AQ 이렇게 쓰면 소금물이구나. 내가 H2라고 쓰면 니네들은 뭐라고 읽어요? 물이라고 읽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L자를 써야 비로소 물이 완성되죠. 그럼 내가 H2라고 쓰에
S라고 썼어.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얼음. 그렇죠. 그럼 물과 얼음은 화학식은 똑같네? 화학적 성질은 똑같구나. 화학식이 똑같으면 얘네들은 중3과정 물리변화, 화학변화. 화학식이 똑같으면 물리변화. 그럼 내가 H2 가스라고 썼어. 그럼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그렇지. 수증기. 물기체. 말도 안 되죠. 수증기. 자, 그럼 여기로 가볼까요? NaCl 솔리드를 물에다 녹이면 수돗물은 중요 어떻게 되는 거니? 얘네들이 물에 딱 들어가잖아요? 양이온 안녕. 우리 이제 따로 놀자.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따로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따로 놉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우 작은 입자라서 소금 물 속에 들어있는 Na 플러스 눈에 보여 안 보여? 뭐예요? 안 보이죠. 보이면 큰일 나요. Cl 마이너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게다가 얘네 물에 녹아도 색깔이 있어 없어? 당근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니? Na 플러스 색깔 없음. Cl 마이너스 색깔 없음. 뭐야? 이온다 색깔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새끼들이 몇 개가 색깔이 있답니다. 그럼 걔네들이 뭐라 그래? 나 외워줘. 나 색깔 있어. 외워줘야 돼. 어떻게? 외워줘야죠. 딸랑 4개만 외울 겁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어머! 그래서 제목하여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온의 색깔. 그럼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이온의 색깔 중에 겁나 많이 나오는 거 CU2+. 기억해봐. 무슨 색깔? 파란색. 오! 맞아요! 파란색이죠. 느낌은 파란색?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파란색? 이런 느낌? 느낌 뭐하나? 옵니다. 그럼요. 색깔 겁나 예뻐요. 투명하게 파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네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 MnO4 마이너스. 무슨 색깔? 잠깐만요. 이거를 왜 배우냐면 이온은 색깔을 띠고 있다. 아니. 이온은 전기를 띠고 있다. 네네. 라고 하는 걸 실험하려고 가운데다가 색깔 있는 거하고 떼려고 하는 거. 그렇지. KMnO4를 이렇게 놓잖아요. 얘가 CuSO4 이거 수용액을 가운데다 떨어뜨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얘는 파란색이야. 그런데 스위치 꾹 누르면 파란색이 나 마이너스극 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극으로 끌려가는 건 무슨 전기를 띠고 있는 거야? 플러스. 그렇지. 양이온이 파란색.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날쌘 주황색? 보라색. 이걸 어떻게 중2 과정이 나와. 중2 과정이. 나와요? 본 적이 없습니다. 까먹은 거야. 있었어. 왜냐면 이게 같이 나오거든. 그쵸? 그러면 얘는 무슨 색이라는 거야? 보라색. 됐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 안 나옵니다. 우리 피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그럼 철, 헤모글로빈, 빨간. 적혈구 빨간. 바로 얘 때문이야. 그럼 Fe3 플러스 빨간색이라고 안 쓰고 우리는 적갈색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아까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때는 적혈수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 확인하는 방법. 물 어떻게 확인하죠? 마셔본다? 노노노. 마셔보다 죽으면. 그럼 안 되니까 노노노. 우리 모든 걸 확인할 때는 인체로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는군요. 물 확인하는 방법. 염화 코발트 종이. 꼭 들으면 기억나죠? 안 들으면 기억 안 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코발트 이온입니다. 이건 소문자야. 이건 대문자 쓰면 안 돼. 자, 코발트 이온은 이것도 빨간색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니? 물 확인법은 학생이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말로 해볼까?
중학교 때 단어로 물은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이 묻으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리트머스 아닙니다 여러분. 염화 코발트 종이야. 자 말로 표현해볼까요? 푸른색 무슨 종이라고요? 영화 코발트. 오케이 염화 코발트 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가 묻으면 물이 묻으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고요? 빨간색. 그렇지 붉은색으로 변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거 중2까지도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배웁니다. 그런데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니? 코발트 2 플러스 염화 Cl-죠. CO, Cl2 솔리드가 푸른색입니다. 아 이거 푸른색 고체입니다. 소금은 흰색 고체잖아요. 네. 얘는 푸른색 고체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알고 봐도 되게 놀라는데요. 푸른색을 이렇게 딱 떠가지고 스푼으로 그럼 파란색이잖아? 우리가 원래 파란 물감 짜면 파란 물 되고 빨간 물감 짜면 빨간 물 되잖아요. 그런데 파란 염화 코발트 솔리드를 이렇게 주걱으로 떴어. 스푼으로 떠서 물에 딱 넣는 순간 빨갛게 변해요. 와. 그럼 알고 봐도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죠. 어머 그럼 도대체 그게 바로 뭐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물에 녹아서 아까 소금처럼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이온화가 되면 얘네들은 CO2 플러스 이때 뒤에다가 AQ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Cl-도 AQ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Cl-는 Cl 색깔은 어떻게 알아요? 자, NaCl 물에다 녹였죠? 무색, 무색이죠. 그러니까 Na 플러스도 무색, Cl-도 무색. 그럼 여기서도 역시 Cl- 색깔이 없는 걸 저기서 확인한 거야. 어머. 그러면 이 용액 전체가 무슨 색으로 변해? 빨갛게 변합니다. 그러면 코발트 이온이 바로 무슨 색깔이라는 거야? 빨간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염화 코발트 종이는 어떻게 만드는 거니? 염화 코발트 종이는요 이렇게 염화 코발트 솔리드를 물에다 녹였어. 그러면 요것이 담긴 비커 전체가 빨간 수용액이잖아요. 여기에다가 거름 종이로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요. 거름 종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묻혀. 그럼 이걸 꺼내면 빨간색이 묻어나오겠죠. 그걸 그대로 말립니다. 그럼 그대로 말리면 여러분 소금 물에서 말리면 물만 날아가 소금도 날아가. 물만 날아가. 그렇지. 그럼 바닥에 소금이 고스란히 고체로 남아있죠. 똑같습니다. 종이에다 얘를 묻혀서 말리면 뭐만 날아가? 물만 날아가죠. 그럼 얘네들은 물만 날아가고 염화 코발트 솔리드가 종이에 붙어 있어요. 염화 코발트 솔리드가 종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가 파란 솔리드가 붙어 있으니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인 거야. 그게 물 묻으면 또 이런 일이. 그렇지 빨간색. 물 마르면 다시 파란색. 됐죠요? 어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물을 확인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온의 색깔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옛날에 보는 마법의 종이 해가지고 막 이건데요. 물 뿌리면 파랗게 변하는 거. 글자. 이 황산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써놓는 거야. 그 말려. 그럼 색깔이 없잖아요. 물 뿌리면 난 널 사랑해. 뭐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 재미있는 과학 나라 뭐 이런 거 사랑해. 그렇군요. 네 그래요. 저 바로 이게 이온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별거 없죠. 자 잠깐 통화 하나만 할게요. 우리 딸내미가 전화를 했네. 전화도 잘 안 하는 앤데. 어야 와이. 어디에 있어? 위에서? 도대체 걔네 어디서 나온 거야?
어떻게 생겼어? 귀뚜라미 아니야? 요즘에 귀뚜라미 많아. 가을이라. 거기 시골이잖아. 거실에 있어? 그러면 수건으로 애를 덮어. 그럼 걔를 확 다 덮어놔. 수건으로 더 못 나오게. 어떡해. 휴지로 부러치죠. 그 귀뚜라미 맞아. 수건으로 해. 휴지는 작으니까 안 맞잖아. 수건으로 확 던져. 수건에 물 묻혀가지고. 조준 잘해. 조준 잘해. 조준 잘해서 던져. 무슨 옷 밑에 그럼 옷으로 눌러놔. 아니 나한테 모르겠죠.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엄마가 달려가? 그러니까 그냥 그걸 수건으로 확 덮어놔. 다 못 움직이게. 옷은 할 수 없지. 그 옷을 빼고 수건으로 덮어. 어떡해. 거기 저기 뿌리는 알코올 있잖아. 손소독제 거기 피아노 위에 걔가 다 뿌려. 그 옷은 괜찮으니까. 그거 마르니까. 알코올이잖아. 알코올이니까 괜찮아. 스프레이. 저 양말 위에 계속 뿌려. 자기 줄게. 정말 소품이야. 너 이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 얘네 이제 집에서 이제 들으면서 겁나 쟤 지금 무서워 죽으려고 그래 쟤. 학생이 남학생이. 엄마 지금 수업중에 이상하네. 그러면 부엌에서 그릇 갖다 엎어놔. 그릇 안에다가. 애를 계속 뿌려. 알코올이라 죽을 거야. 이씨 빨리 뿌려. 안 날아. 빨리 처리해. 날라갔어? 잡았어? 됐어? 자 빨리 휴지 뭉쳐서 덮어라. 잘했어. 잘하다. 이제 엄마 끊어도 돼? 그래 알았어. 이제 끊는다. 이따 봐. 집에 이런 사람 없어? 벌레만 보고 막 기겁하는 사람? 네, 없습니다. 네가 그러냐? 네. 벌레만 나오면 전화해. 미치겠어. 아니 애기 때는 귀엽기라도 하지.
나만 하니까 막 벌레 나오고 막 펄펄 뛰어다니는데 미치겠어. 그러지 마. 벌레가 너 때문에 놀래.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이런 걸 소금 봐봐. 너네들 NaCl soli드를 물에다가 막 녹여가지고 그러면 소금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아까 우리 포도당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당 솔리드를 막 물에다가 녹이잖아요. 졸라 잘 녹아요. 아, 물에 녹여요. 겁나 잘 녹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물이 되겠어요? 설탕물에 써야 되는데. 포도당. 불탕. 설탕, 포도당 똑같아요. 설탕, 포도당 물이 됐어요. 그럼 여기도 무색투명, 여기도 무색투명. 졸라 잘 녹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무슨 일을 할 거니? 전기를 연결합니다. 오케이. 마프 이렇게 막 연결하잖아요. 와, 이쪽은 마이너스 V고 여긴 플러스 V다. 전구도 하나 연결해야겠네요. 전구. 스위치가 없네요. 스위치.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은 장치라 치고요.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럼 여기 스위치를 꾹 누르잖아요. 소금물 전구에 반짝반짝반짝 불이 들어와요. 설탕물 포도당물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 있는 이 소금은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흘렀단 말이죠. 그런데 포도당이나 설탕물은 물에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 혹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오케이. 순수한 물은 우리 다른 말로 세 글자 증류수라고 하죠.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바로 NaCl은 물에 녹았는데 전류를 흐르게 도와줬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물에 녹아서 녹을 했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 물질, 질자. 전해질. 어머. 그럼 전해질은 바로 뭐니? 물에 녹아서 뭐를 흐르게 해주는 물질?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그런데 여기까지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인데? 자, 전류가 흐르려면요.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Na 플러스. 와, 저게 마이너스 극이다. 나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거야. Cl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야지. 이렇게 뭔가 이동을 하잖아요. 전류가 흐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동을 하려면 전극이니까 내가 띄고 있는 전기의 반대 전하를 띈 극으로 끌려가겠죠. 어머.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 겁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온이 내가 갖고 있는 전기의 반대극으로 움직이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어머, 얘는 뭐야? 분명히 녹았는데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럼 이거를 안일비자, 전해질이 아니야, 비전해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전해질, 물에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 왜?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아까 했던 거. 포도당 이온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탄올 이온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탕도 역시 안 됩니다. 이들은 이온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험 본 바에 따르면 이온화 졸라 많이 되죠. 대부분은 전해질이라는 뜻이야. 그럼 당연히 전해질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외워야 돼? 비전해질. 그래서 비전해질 대표적으로 3개를 외울 겁니다. 왜? 그러면 이거 수돗물에는 염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흐르죠. 아, 그래요? 네. 수돗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죠. 수돗물은 전이 엄청 잘 통해요.
너네 물에는 염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의 무기염이 엄청 많아요.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마그네슘이온. 그럼요, 미네랄. 그러고 되면 전류 엄청 잘 흐르죠. 막 산속에 있는 물 더 잘 흘러요. 그런데 사실은 증류수도 손에 묻으면 전해질로 변하죠. 손에 미네랄이 있어서. 그럼요. 땀 성분 녹아 나오잖아요. 와, 증류수 전류 흐르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손에다 증류수 묻히고 전기 짱 만지면 감전 안 되나? 아니라는 거죠. 된다는 거죠. 손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럼 얘네들은 바로 이온화 안 되는 비전해질 외울 거예요. 설탕, 포도당, 에탄올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에탄올 이거는 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앞자만 따서 외울 겁니다. 설포에 설탕, 포도당, 에탄올, 설포에. 자, 비전해질 가장 대표적인 건 설포에. 오케이? 와, 그럼 내가 여기다 포도당을 그리잖아? 포도당,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얘는 한 덩어리예요. 포도당,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이렇게 덩어리로 돌아다닙니다. 그럼 아무리 전원을 눌러도 얘가 갈 수가 없어. 중성이니까. 됐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전해질과 비전해질. 용어 꼭 아셔야 됩니다. 너네 있죠? 참고. 이상하다.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도체? 전해질을? 도대체 무슨 차이니? 도체와 전해질 둘 다 뭐가 흐른다는 건 똑같아. 전류가 흐른다는 건 똑같죠. 그런데 여기 전류가 흐름이야. 근데 왜 이름이 다르니? 상태가 다릅니다. 도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상태에서? 바로 그렇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 도체. 그러면 전해질은요.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 전해질. 그런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이동하는 입자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해질에서는 누가 이동하는 거야? 이온이 이동하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원인 물질이 다른 거야. 그럼 도체에서 누가 이동하는 거니?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플라스틱 안에 전자 졸라 많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전자가 없죠. 움직이는 전자를 뭐라 그래? 자유전자. 철덩어리 속에 전류 흐르죠? 전자 엄청 많죠? 그럼 거기 무슨 전자가 있다는 거야? 자유전자. 그럼 철 안에 있는 모든 전자가 자유전자냐? 노노노. 철에 있는 전자 중에 26분의 2만 자유전자입니다. 네,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자, 나트륨 전류 흐르겠죠?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일까요? 11분의 1. 그렇지. 11분의 1만 자유전자입니다. 1 플러스죠. 11분의 1만. 마그네슘 12번. 12분의 2. 2만 자유전자입니다. 그걸 이제 또 배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화학은요, 좀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디까지냐? 자, 6조. 잠시 6조. 5번. 6번까지. 근데 여기 요거 아니야, 요거? 요거 말고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나머지 요거 빼고. 네. 여기 가면 다 알겠죠? 요거 빼고. 고생하셨습니다. 벌레는 스킵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 미치겠어요. 나는 완전 깡촌에서 살아가지고 벌레에 대한 반응이 없거든. 성수야, 그러지 마. 엄마가 너무 미치냐고 그러지? 엄마도 같이 그러?
그냥 엄마 그냥 벌레 나면 바로 그 전기 파이트를. 내려서 아, 그리고 저도 뭐 작은 벌레는 작게 잡는데. 아, 야, 막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귀뚜라미한테. 우리 세종이 완전 깡촌이잖아. 계속 모습. 우리 집에 세종이거든. 막 25층인데 앞산에서 벌레가 날아들어오고 막 거미가 집안에서 크고 미치겠어.